이어서 그 매트릭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파워 메소드, 또 행렬을 이용한 암호 시스템, 그다음 블랙아웃 게임에서 쓰이는 리니어 엘지브라, 마코프 체인과 선형 모델, 그리고 선형대 수학과 구글 검색 엔진, 그 다음에 프로젝트 모델로 가겠어요. 자, 수학적 모델링에서 선형 모델과 행렬 모델은 인구 이동 문제, 또 교통 네트워크, 전자 회로, 물류, 검색 엔진, 암호, 화학 반응 등의 문제를 수학적으로 표현하여 시뮬레이션하고 이를 이용하여 물리적인 현상과 트래픽, 또 정보통신, 사회문제, 경제문제, 보건 및 생태 문제를 연구하는데 널리 이용이 됩니다. 자, 먼저 파워 메소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선형 대수학 지식은 배웠으니까 파워 메소드에서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2절의 목표는 행렬의 가장 큰 고유값을 수치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인데, 이 주위에서 유도되는 많은 행렬 모델에 대응하는 행렬의 가장 큰 고유값은 그 모델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 가장 큰 고유값만 찾아도 원하는 답을 얻기에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 모든 아이겐밸류와 모든 아이겐벡터를 찾지 않더라도. 그러나 손으로는 물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도 행렬이 조금만 커지고 복잡해지면 그러면 정확한 고유값을 다 구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집니다. 시간이 걸리고. 따라서 크기가 큰 행렬의 경우에 모든 고유값을 찾기보다는 가장 큰 고유값만을 손쉽게 찾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바로 행렬의 거듭 제곱을 이용하는 파워 메소드입니다. 만약에 A가 람다1, 람다2, 람다 n을 서로 다른 고유값으로 갖는 n차 행렬이라고 가정하면 일반성을 잃지 않고 고유값을 다음처럼 크기 순으로 배열할 수 있습니다. 제일 큰 거, 절대값이 제일 큰 걸 제일 앞에, 그 다음에 더 작은 거를 이제 순서대로 아래로 나열합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람다1의 절대값이 가장 크고 람다2는 그 다음이고 람다3는 그 다음 크기의 고유값들이 쭉 순서대로 배열한 셈입니다. 이때 크기가 가장 큰 고유값인 람다1을 우리가 도미넌트 아이겐밸류라고 부릅시다. 그러면 그거에 대응하는 이 고유 벡터들을 V1, V2, Vn이라고 놓읍시다. 이게 이제 서로 디스팅트하기 때문에 이 고유 벡터들은 서로 다 1차 독립입니다. 자, 고유값들이 서로 다르므로 그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들의 집합은 1차 독립인 집합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고유값과 고유 벡터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성립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할 문제는 이 주어진 행렬 A에 대해서 크기가 가장 큰 고유값 람다1과 그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 V1을 이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먼저 그 작업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선행 지식을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고유 벡터의 영한인 스칼랍에도 이제 같은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이고, 또 고유값과 고유 벡터 관계를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AX 이퀄 람다 X가 되느냐 아니냐만 확인하면 됩니다. AX 이퀄 람다 X를 만족하는 논제로 벡터 X는 고유 벡터고, 또 람다는 그에 대응하는 고유값인 것입니다. 다음에 이 I를 이제 I번째 컴포넌트만 1인 그런 열 벡터라고 하면 그러면 A에다가 EI를 곱하면 이 AEI라는 벡터는 A의 I번째 열이 됩니다. I번째 컬럼이 됩니다. 자, 요 지식만 가지고 파워 메소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메소드란 1차 독립인 벡터들의 집합이 Rn의 기저를 이루기 때문에, 자, Rn 안에 있는 n개의 1차 독립인 벡터들의 집합은 당연히 기저죠. 그 기저니까 그 Rn 안에 있는 임의의 벡터 X는 그 기저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할 수가 있죠. 자, 거기다가 양변에 A를 곱해서 전개해보면 AX는 다음과 같이 풀었을 수가 있죠. 그런데 AVI가 람다 I VI이므로 요 식은 이렇게 바뀌어지죠. 이렇게 바뀌어지면 그러면 거기다가
K 파워를 해줍시다. A를 A 제곱, A 세제곱 해서 A의 K 승까지 만들어냅시다. 그러면 똑같이 이제 반복해서 A 제곱하면 또 A가 여기 들어가니까 람다 1의 제곱이 되고 람다 2의 제곱이 되고 하는 식으로 이제 반복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얻게 됩니다. 이 식을 가만히 보면 람다 1의 K승을 앞으로 팩터 아웃하면 처음 항은 람다 1 K에 가로 열고 C1 V1이 되고 다음엔 C2 곱하기 다음 람다 2 오버 람다 1의 K승 V2 뚜루루 해서 플러스 Cn의 람다 n 오버 람다 1의 K승 곱하기 Vn으로 바뀌어집니다. 키는 K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요 값이 0으로 수렴한다는 겁니다. 요 값들이. 그럼 이것도 0으로 수렴하면 곱한 것도 이것도 0이 되고 이것도 0이 돼서 이거 다 없어지고 남는 건 요것만 남게 된다는 게 파워 메소드의 키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들이 0으로 수렴하게 되느냐? 그 이유는 이 큰 x가 k 값이 커지면 람다 1의 크기가 람다 i보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람다 1은 크고 람다 2, 람다 1은 크고 람다 n은 다 작잖아요. 그럼 이게 1보다 작은 값이지. 1보다 작은 값에 큰 파워를 해주면 급격히 0으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0으로 수렴하고 이 전 것도 수렴하고 이것도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0으로 수렴하니까 상수배한 그 벡터 값도 다 0으로 가게 되죠. 딱 요게 다 0이 되니까 이 분수들이 다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그것의 파워를 크게 해주면 다 0으로 가기 때문에 요게 다 0으로 수렴하면은 궁극적으로는 AKX는 람다 1 K 곱하기 C1 V1 이렇게 수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식을 얻게 된다는 거죠. K가 충분히 커지기만 하면 언제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언제나. 자, 그러면 여기서 고유벡터의 0이 아닌 스칼라베도 역수 고유벡터이므로 여기서 고유값 람다1에 대응하는 고유벡터를 이거로부터 찾을 수가 있죠. 고유값. 이런 식을 만족하는 관계하는 식으로부터 우리가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구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AK 플러스 1승 X와 A의 K승 X의 성분들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충분히 커졌을 때.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AK 플러스 1X의 각 성분은 AKX의 각 성분의 람다 1배가 돼야 되는 게 맞겠죠. 고유 벡터에 대해서. 왜냐하면 AX 이퀄 람다 X를 만족하는 람다하고 X 사이였으니까 제곱 한 번 더 해주면은 람다 배가만 더 늘어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 고유값과 고유 벡터에 대해서. 자,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 아이디어. 자, 그러면 이제 이 X를 어떻게 찾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그냥 임의의 값에서 시작해요. 그 임의의 값을 보통 어떻게 선택하냐면 보통 그냥 1111 이런 걸로 선택해요. 포지티브 1로. 여기서 시작해서 계속 파워 메소드 돌리는 거예요. 제곱, 세제곱, 네제곱을 하면서.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x0는 111111인 벡터예요. 거길 갖고 x1을 만듭시다. 다음 x2 한 번 더 제곱해서 x2를 만들고 제곱, 세제곱, 네제곱해서 xk 플러스 1까지 가봅시다. 그러면 앞에는 xk 플러스 1이 됐고 뒤는 쭉 해서 k 플러스 1승까지 갔죠. 근데 요 값은 뭐에 수렴하냐면 람다 곱하기 xk에 수렴하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xk 플러스 1이 람다 곱하기 xk하고 거의 근사한 값이 되게 되죠. k가 충분히 크기만 하면.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로부터 우리가 람다 아이겐밸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요거랑 나눠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고정된 값이 바로 아이겐밸류가 되는 거지요. 자, 그럼 아이겐밸류를 구하면 그 다음에 아이겐벡터는 따라서 나오게 되겠죠. 자, 이 람다를 찾으면 됩니다. 이 람다가 바로 첫 번째, first 람다 1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미넌트한 아이겐밸류 람다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응하는 값 xk가 바로 우리가 찾는 corresponding 아이겐벡터입니다. 자, 얘를 갖고 직접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A가 이렇게 3차 행렬이라고 합시다. 3차 행렬이라고. 그리고 X를 1이라고 두고, 자, 곱해서 파워 메소드 적용해 줍시다. 자, 세이지를 쓸 수 있고, 매트랩을 쓸 수 있고, 메이플, 울프렘 알파, 아무거나 써도 괜찮아요. 자, 충분히 큰,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작은 사이즈 같으면 보통 10승, 15승 사이에 대부분 다 끝나요. 웬만큼 사이즈가 큰 것도 보통 10차 행렬 정도도 10승에서 15승 사이에 대개 파워 메소드는 보통 모델은 대부분 다 그 정도면 끝나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10승 정도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 예를 한번 봅시다.
한번 보면 A의 10승을 구하면 A 10승에다가 X를 곱해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X의 11승 곱하고 X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구하는 거는 이 웹 주소에 가보면 그러면 이미 퍼블리시된 데이터가 있고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럼 데이터가 떴죠. 자, 이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카피해보면 아까 그 똑같은 행렬입니다. 이걸 카피해가지고 실제로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 매트릭스를 가지고 그 워크시트에서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3차 행렬을 갖고 그래서 X를 주고 A를 정의했고 똑같이 정의했어요. 체크하고 아까. 그 다음에 X를 111로 정의하고 그 다음에 10승, 11승을 각각 이제 곱해줬어요. 그래서 X11, X10 곱하기 A를 이제 구한 거예요. 자, 구했더니 두 개의 벡터가 나왔죠. 자, 이 두 개의 벡터를 한번 봅시다. 두 개의 벡터가 나왔어요. X의 10승 X하고 X의 11승 X하고. 이 두 개를 근데 봐갖고 눈에 이 닮음성이 잘 안 보이죠? 두 개가. 근데 요거를 한번, 제일 그 첫 번째 3 4, 9, 8, 2, 0, 5로 이걸 나눠주고, 요 벡터를 1, 6, 8, 6, 1, 9, 5로 나눠줍시다. 그래도 아이겐 벡터 관계는 상수배를 양쪽에 나눠줘도 변화를 주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를 양쪽에 요 3, 4, 9, 8, 2, 0, 5로 나눠주면 A의 10승 X는 요런 벡터가 되고 A 11X는 16, 86, 15, 96 곱하기 1.910, 2.61648이 되죠.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앞에 숫자는 달라졌지만 뒤에 벡터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 두 개 벡터가 일치하죠. 즉 10승 했을 때하고 11승 했을 때가 그 벡터 상수배는 앞엔 차이 났지만은 벡터가 똑같은 벡터가 됐죠. 그러니까 12승을 하건 13승을 하건 변화가 없이 수렴해서 그 값으로 계속 반복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게 관계하는 바가 뭐예요? 요 숫자를 두 개를 나눈 게 이제 한 번 A 더 곱해주면 아이겐밸류 한 번 더 곱해준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니까 람다와는 요 숫자를 나눠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11승을 위로 10승을 아래로 나눠주면 4.8쯤 되죠. 그럼 이게 바로 고유값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유값이고 람다1 가장 큰 고유값이고 요게 뭐가 되죠? 요게 도미넌트 아이겐밸류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연립방에서 역행렬을 구한 것도 아니고 폴리노미알 특성 방정식을 풀지도 않았어. 그런데 파워만 해서 웬만큼 가니까 가장 큰 아이겐밸류하고 가장 큰 아이겐벡터가 그냥 저절로 눈앞에 딱 떨어진다. 이게 파워 메소드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식이 만족되니까 아이겐밸류하고 아이겐벡터를 딱 찾았죠. 신기한 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만든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찾은 게 가장 큰 아이겐밸류고 이렇게 찾은 게 그거에 대응한 아이겐벡터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큰 아이겐밸류는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십시다. 사이즈가 꽤 커졌다 그러면 그 100차 행렬의 특성 방정식을 가지고 근을 구한다 그러면 그 중에 근을 구하기도 어렵지만 그 구한 것 중에 가장 큰 걸 구하는 거는 더 어려운 거죠. 그 중에 하나, 두 개 구하는 거는 쉽지만 다 구해서 그 중에 이게 제일 크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는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에 비해서 이거는 그냥 파워 몇 번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시작도 그냥 1111 벡터 하나를 곱해가지고 얼만큼 이게 파워풀한지 실감이 나죠? 느낌이 오죠? 자, 이게 그런 값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거. 그런 고유값, 그런 고유 벡터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이 페론프로니미지에서 정리예요. 행렬이 보통 우리 주위에서 만드는 행렬들은 그 실제 상황에서 만드는 데이터들은 보통 성분들이 그 논네가티브인 성분들로 만들어져요. 여기서 여기 가면 뭐고 가고 뭐 마이너스 별로 없어요. 그러면 논네가티브 행렬이 되면 신기한 건 의미 아닌 어떤 행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성분에 네가티브가 없는 그 보통 우리 주위에 있는 리어 모델을 매트릭스로 바꿔놓은 논네가티브 매트릭스는 이 고유값이 무조건 n개가 존재하지. 근데 그 n개가 존재하는데 가장 큰 고유값은 언제나 포지티브로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페론 프로비니어스 정리예요. 페론은 처음에 포지티브 행렬은 아이겐밸류가 가장 큰 아이겐밸류가 중복도 둘이 아니라 중복도 하나로 언제나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걸 먼저 보였어. 그거를 프로비니어스가 확장해서 논네가티브 행렬이어도 포지티브 아이겐밸류 가장 큰 게 중복도 1로 하나만 유일하게 언제나 존재한다는 걸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페론 프로비니어스 정리를 사용하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파워 메소드가 만들어내는 그 아이겐밸류는 언제나
유일하게 하나 존재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찾은 게 바로 딱 그거라는 것이 모두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배운 이거를 이제 파워 메소드라 그래요. 이 파워 메소드 알고리즘으로 행렬 하나 주기만 하면 아이겐밸류는 그냥 계산만으로도 구할 수 있죠. 연립방정식 풀지 않고 폴리노미알을 풀지 않고. 여기서 읽을 거리로 하나를 제공해 준 게 이제 그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 4S가 중요한 게 관심을 끈 이유는 이 시리 때문인데, 이 시리가 음성 인식에 관련된 거예요. 이 음성 인식이 어떤 내용인지 대충들 봐서 알죠. 이게 그냥 내가 궁금한 걸 대략 물어보면 그 대략 물어본 것과 관계된 그런 그 가장 근사한 질문으로 해서 답을 쭉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싼 어느 지역에 있는 가장 값이 싼 호텔을 찾는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정말 가장 싼 호텔 순서대로 쫙 답이 말로 설명이 오는 거고, 그냥 프린트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어쨌든 그 궁금한 걸 그냥 음성 인식 수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음성 인식을 해서 그걸로 검색을 해서 검색한 결과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음성으로까지 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 개인 비서가 따로 필요 없게끔 그렇게까지 갔던 소리예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 울프렘 알파라는 검색 엔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로그인 필요 없이 그냥 명령어가 들어가면 바로 검색해서 찾아서 그 답을 바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바일 기능이 가능해서 그런 것이에요. 이 울프렘 알파가 바로 매스메티카 개발자인 스티븐 울프람이 만든 그런 검색 엔진인 거예요. 이제 구글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도구죠. 자, 이거에 대한 연습 문제들이 이제 행렬을 주고 이제 가장 큰 아이겐밸류를 찾는, 또 가장 큰 아이겐벡터를 찾는 내용이고, 그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주소에 이제 설명들을 보충해 놨으니까 바로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활용하면은 다른 새로운 문제들을 주더라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읽을 거리로서 하나 재밌는 거는 우리가 그 외국 사람만 게임을 좋아하고 그랬냐면 우리도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경주 안압지 뻘속에서 출토된 유물이에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게 주사위 같은 거죠. 근데 면이 여러 개가 있죠. 그러니까 육각형 그 주사위가 아니라 이제 그 면이 훨씬 다양하죠. 자, 여기에 보면 여기 십각형인데 여기 네 면에는 이렇게 사각형 여기에 보면 사각형인 게 6개 있고 육각형인 사각형인 게 6개 있고 육각형인 그런 면이 8개가 있는데 합쳐서 16면이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요 사각형인 거의 첫 번째는 3잔 일거 한 번에 술 3잔을 마신다. 3번 같은 데는 자창자음 스스로 노래 부르고 술을 마신다. 여기 공영시과 이게 11번 같으면 시 한 수를 읊는다 하는 식으로 이 주사위를 던져서 거기에 나오면 그거를 벌로 거기에 쓰여져 있는 그런 벌칙을 받는 그런 이 주사위가 그 단순한 육각형 주사위가 아니라 16각형 저런 주사위가 우리나라의 옛날 신라 시대부터에도 활용되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수학을 그 당시에 수학적인 사고가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 그 파워 메소드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